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유튜브 채널 대소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남대학교 병원 김철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구자설 교수님을 모시고 대변 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화기내과 질환 중에서도 주로 이제 하부위장관 질환을 주로 치료하고 연구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의 구자설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건강검진 대변 검사에서 이제 자멸 반응이 이제 양성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멸 반응 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걸까요? 대변에서 피가 보인다 그러면은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것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대변의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 혈액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대변의 이제 표면에 있는 대변을 검체로 채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대변 분변에서 이제 분변에서 자멸 양성이라 그러면 어떤 이제 대장이라던가 직장에서 피가 나는 어떤 병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게 되겠고, 이는 이제 이런 양성이라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대장 종양이나 직장암이라던가 대장암이 된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대변 자멸 양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 대장암을 의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대변 자멸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화관, 즉 식도부터 해가지고 직장까지 어딘가에서 이제 피가 나게 되면 대변 자멸 양성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에 있는 뭐 궤양이라든가 식도암, 뭐 위의 위암이나 십이지장, 뭐 위의 궤양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소장에서 피가 나는 질환들, 뭐 소장암, 뭐 대장아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런 대변 자멸에서 양성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대장암이나 직장암만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변 자멸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대변 검사에서 이 자멸 검사 말고 또 다른 검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변 검사로 가능한 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변을 가지고 하시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변을 받아오시면 대변의 육안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형태가 있는 변인지 아니면 물변으로 되어 있는 설사변인지 볼 수가 있겠고, 현미경 검사를 해가지고 기생충 충난이라던가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백혈구가 있다 그러면은 장정막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있으면 염증성 설사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이라던가 뭐 복통, 설사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병원균에 의한 그런 이제 감염성 설사를 심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검사를 위해서 대변 배양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분자생명학적 방법이 조금 더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다중중화표소 연쇄 반응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바이러스라던가 세균을 검출하는 것들 신속하게 할 수가 있겠고, 독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이나 염증이 있다 그러면은 특정한 단백질, 카포텍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대장에서 염증 정도를 한번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검사이기도 한데 대변 검사로도 이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설사를 너무 자주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대변 검사를 보통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하는 걸까요? 설사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설사는 가볍게 보통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설사가 조금 더 지속되거나 오래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설사의 이 기간에 따라 가지고 급성 설사와 만성 설사를 한번 대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러스라던가 세균, 기생충에 의한 감염성 설사,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감염이 아닌 다른 원인의 설사를 한번 볼 수 있겠고, 감염이 아닌 설사인 만성 설사를 유발하는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던가 감염성 장증후군, 유당불내증, 내지는 위를 내지는 담낭을 수술했던 경우, 항암요법을 받는 경우라던가 복부 쪽에 방사선치료 받는 경우에도 설사가 유발될 수가 있겠고요. 당뇨라던가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설사가 발생할 수 있겠고, 대장암, 대장 종에서도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약을 잘못 먹어서, 완화제를 잘 먹어서, 완화제를 먹고 통해 가지고 설사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심한 불안이라던가 스트레스에서도 설사는 발생할 수 있겠고, 아주 다양한 원인에서 설사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병원균에 의한, 병원체에 의한 설사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감염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설사를 확인하는 검사들, 그리고 위장관 자체를 관찰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대변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변에서 이제 백혈구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병용군을 배양을 통해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서 특정한 병원체라든가 독소를 확인하는 검사를 통할 수 있겠고요.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원 검사를 통해 가지고 특정한 병원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고, 이를 통해 가지고 병원체 확인을 통한 감별 진단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흡수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대변 내에 지방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흡수 장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설사 증상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질환들이 많고, 이러한 질환들 감별을 위해서는 또 대변 검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항생제를 먹고 나서 이제 설사를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보통 대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검사를 하는 걸까요?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항생제 관련 설사병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시경 사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왼쪽 상단에서 경미한 형태의 발적이 보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장 전체가 다 부어 있고 염증이 심하게 있는 소견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장내 세균에 좀 변화가 오면서 특정한 세균이 좀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세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분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설사병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세균은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고 하는 건데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를 이제 확인과 함께 독소를 조금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변 효소 염색법 또는 핵산 증식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검사를 위해서 대변을 좀 채취하라고, 대변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항생제를 통해 가지고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생제 복용 후의 설사에 대해서도 대변 검사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변 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구자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대선에는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구자설 교수님께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